모발에 있는 수분은 자 지금 이 경우에 보더라도 연화를 하고 지금 머리를 갖다가 지금 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빨리 날아갔다는 소리죠. 한 물기는 다 털어내고 모발 안에 수분량이 한 20% 정도 머물 정도까지만 말려줍니다. 느낌은 연화됐다는데 못 느끼겠어요. 연화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덜 됐을 수도 있는데 오늘 최대한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연화가 덜 됐을 때 시술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가끔 샵에서 연화를 좀 덜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 과정 최대치까지 올려주려면 내가 잘못해서 연화를 좀 덜 봤어. 응? 수분? 그 다음에 또 네, 답이 나왔어요. 시술 온도가 약간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프리발라를 조금 흔들어 주셨죠? 제가 농도가 좀 짙어요. 유독 안 나오네. 원장님 프리발라를 언제부터 쓰셨죠? 저기 뭐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환희 원장님하고 비슷할 거예요. 작년 5월달 정도? 자, 쇼핑몰에서 판 지는 한 2달 됐죠. 근데 이분들은 쓰기를 작년 5월달에 썼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제품은 이분들이 쓰는 제품이에요. 열펌을 전문을 하는 분들이 열펌 시설 편리하게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썼던 제품. 수분 건조를 프리발라를 바르게 되면 수분 건조가 이렇게 많이 안 되죠. 오늘은 연화에 대한 부분이 100%가 좀 덜 됐기 때문에 이 프리발라 양을 조금 덜 발랐습니다. 조금 엣지를 갖다 조금 더 넣기 위해서 시술을 갖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항상 제가 하던 왼쪽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향감은 그런데 머리가 긴 편은 아닌가요? 이 정도 같으면은? 제가 평균적으로 이 샵에서 시술할 때는 그러니까 스핀 스왈로 투블럭 소프트 투블럭을 할 경우에는 위에 10cm 정도를 하고요. 밑에를 3cm 내외 정도로 다 정리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 투블럭 하는 경우 있죠. 바리깡으로 좀 다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위에는 10cm 정도. 스핀 모양이 좀 길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길이가 8cm 내외에도 사실은 시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장님 이 섹션을 블로킹 나누는 구분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자, 이 모델이 있는데 브로킹은 예. 제가 항상 그 커트 기준이 있죠. 양쪽 눈썹 끝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투블럭은 그 웨이브를 만드는 기점도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 기점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투블럭을 자르지 않아도 시술하는 방법, 이쪽은 다 다운이 들어갈 거고요. 이쪽만 스핀이 들어갑니다. 양쪽 모발은 동일합니다. 뒤쪽도 라인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V 라인을 타 가지고 양쪽에서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보다 밑으로 이 컬이 내려오면은요 굉장히 둔탁하고 두꺼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다소 과감하게 만약에 올 투블럭을 하더라도 바리깡이 여기까지는 올라가셔야 돼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동일하게. 그 다음에 여기가 핀이 돌면은 더 이쁘게 볼륨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방향감을 살리기 위해서 4mm로 모근을 갖다가 분리해가지고 돌리는 장면이 그 전 환희 원장님 세미나 때 잠깐 있었죠.
그래서 그게 100% 아이롱이고 자, 시술 들어갑니다. 3mm로 모근 방향을 갖다가 돌려주는 작업이에요. 빗으로 흔들어주는 작업은 빗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손의 왼손 역할 중에 빗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롱은 단순히 기능성 부분만 반복하면 어느 정도 감이 숙지가 돼요. 방향감이라든가 시술의 전반적인 내용은 왼손이 담당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온도 지금 현재 160도 되어 있습니다. 자, 뿌리감을 다시 흔들어주고 모발이 다소 긴 관계로 리치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면서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볼륨이 아니에요. 볼륨은 3mm로 들어가면 볼륨이 안 삽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가지고 짧은 장형머리나 이런 머리 있을 때 다운 작업할 때 용이하고, 지금 이거는 방향감을 갖다가 잠깐 주기 위해서 왁스를 바르거나 스핀을 갖다가 모양을 갖다 내기 위해서 방향감을 설정을 하는데, 뿌리감이 안 돌아가 있는 남자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뿌리감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뻣뻣해 있는 남자 모발들은요, 뿌리가 퍼머를 해놓고 보면은 오히려 왁스 바르기 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올 수 있기 좀 용이할 수 있도록 살짝만. 그래서 저는 이 4mm 모근 방향 잡는 거는 한쪽만 합니다. 스핀 머리 특징상 양쪽 머리를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방향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좀 이따가 밑에 다운 작업할 때 방향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에어컨이 꺼졌나요? 되게 덥네요. 아니요, 켜져 있습니다. 예. 이제 원래 그 더위를 많이 타니까. 네, 더위를 많이 타는 데다가 유독 오늘 지금 덥네요. 지금. 자, 3mm 방향감 등 다 잡고요. 자, 이렇게 방향감을 잡은 머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털어서 내려와도 뿌리가 살아있죠. 옆으로 올리는 머리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뿌리 방향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12mm로 들어가 있습니다. 12mm로 150도 정도 세팅해 놓습니다. 자, 뿌리 리치 부분은 항상 다른 거보다 조금 오래 상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화가 되는 과정도 지금 제가 원터치로 발랐죠. 분명히 좀 느려요. 느리고 연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뿌리 쪽은 좀 오래 잡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래 잡아도 모발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열보제의 역할, 프리발라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자, 한쪽으로 돌리고 다른 때보다 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끝부분에 어디로 향 있는지 한번 풀어서 예. 보여주시죠. 지금 왼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리치 부분도, 리치는 잡자마자 바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바퀴 돌려가지고 물음표 모양 정도를 컬의 리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끝에 모발은 반대쪽으로. 모발이 좀 짧기 때문에 그 표현은 큰 미리수의 아이롱을 썼으면 좀 덜 했을 텐데 지금 12mm 쓰다 보니까 좀 나오네요. 자, 한쪽으로 좀 뺐죠. 자, 두피에 가깝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분의 온도 때문에 약간 좀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발이 짧은 경우에는 끝머리를 갖다 많이 안 빼셔도 됩니다. 아까 환 원장님의 그냥 말아가지고 끝 속도만 빨리 가도 끝머리는 사실 비슷하게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이 스핀 펌이 사선 방향으로 놔주는 거는
웨이브가 옆으로 흘렀을 때 실루엣이 가장 이쁜 느낌이 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당겨 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빠졌죠? 자, 지금 와인딩은 잘 돼가지고 잘 말려 있네요. 전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연화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갖다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갈까요? 그냥 가세요. 하던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샵에서 할 때는 이거보다 속도도 빠르고 뭐 여러 가지도 더 빠르겠죠. 샵에서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뭐 파마가 얼마큼 잘 나왔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죠? 하는 과정만 보는 거니까. 남자분들이 매장에 많이 있죠. 이 스핀 펌이라든가 섀도우 펌 또는 모이칸 뭐 이런 펌을 요구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분명히 남자분들의 어떤 수요가 여자분들보다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보다 많아졌고 또 응용할 수 있는 범위도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원장님도 그러면 중간중간 블로그 사진 찍어서 블로그 관리도 계속 하시죠, 그죠? 그렇죠. 사진도 찍고 할 일이 좀 많아졌어요. 지금은 보면 사진 찍는 일이 그 사진 장비라든가 사진 찍는 일이 예전에 그 가위 다루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도 혼자 하세요? 거의 혼자라고 봐야죠. 선생님이 있고 뭐 바쁠 때 일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100% 예약제 매장이 아니라 지역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돌발적인 사항들이 생겨요. 일반 지역 손님들 때문에. 예. 스피한, 예, 뭐 오래 계신 분, 한 4년 계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일을 갖다 풀이하게 해가지고 풀타임 근무인데 요일을 많이 쉬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더더욱이나 예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5일 근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머리는 머리가 짧죠? 짧고 앞머리를 내리는 걸 갖다 원하시기 때문에 앞머리를 조금 좀 루즈하게 갈 겁니다. 자, 고개를 약간만 숙여주세요. 자, 땀 나올 때 땀을 편안하게 닦으세요. 예. 네. 자, 탑쪽 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똑같은 동일 선상의 동일 각도에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상이 좀 작거나 아니면 모발이 좀 길어가지고 와인딩을 갖다 많이 했을 경우, 지금 모발이 짧기 때문에 와인딩을 짧게 했거든요. 넓게 했을 경우에는 두 섹션으로 내려오셔도 돼요. 약간 V자 라인으로. 자, 그리고 간혹 짧은 머리들 같은 경우는 지나쳐가지고 그냥 원블럭의 느낌이 다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에 회전 속도만 조금 빨리 하시면 돼요. 자, 안쪽 모발이 질감 처리가 많이 돼 있는 모발인데 그 질감 처리가 중간에 뾱뾱 삐져 나오는 거 보니까 연화에 대한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조금 더 약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번 해보실래? 네. 예, 한번 해보셔도 일단 괜찮아요. 잘 하시는 분입니다. 끝에 보셨죠, 그죠? 끝에 쓱 약간만 숙여보세요. 저 이쪽으로 잠깐. 전 봤어요. 딱 반밖에 안 돌리고 좀 이따 끝에 착 밀려서 감는 거. 오늘 키가 크셔가지고 돌리고 잠깐 안 돌리고 안 하게 되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고 그죠? 아니요, 피지 말고 그대로 회전시키세요. 예,
잘하셨어요. 지금 각도가 안 나오셔서 그런데 잘하셨어요. 지금. 예. 예, 괜찮습니다. 예. 탑머리는 탑 쪽 머리는 이 내가 시술하기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앞쪽에서 아이롱을 갖다가 바짝 대기도 애매하고 키 맞추기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아까 똑같은 방법이죠. 리지를 갖다가 먼저 만들어 놓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모발을 만들어 놓고 다시 감습니다. 감아가지고 한 바퀴 정도. 뿌리 쪽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평소 때보다 뜸이라든가 시간은 조금 많이 두는 편입니다. 이거 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원장님? 예, 말아보시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렇죠. 하나, 이거 말고, 정신없이 말고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남자 펌의 이 스핀의 펌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예. 뭐, 그냥 어렵진 않아요. 뭐 다운 펌이나 스핀으로 봤을 때. 예. 맞아요.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힘들어요. 그걸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매장에 남성 펌 비중이 제가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스핀 펌 비중이 좀 많습니다. 스핀 펌 비중이 많고 때로는 시술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이 펌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탑 쪽에 모발 숱이 적거나 아니면 곱슬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도 이런 펌을 갖다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20대 위주로 많이 하는 편이죠. 지금은 20대가 많죠. 압도적이긴 한데 30대 정장 넥타이 메고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예, 남성분들, 여성 와이프 손에 이끌려가지고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그분이 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해나갈지는 모르겠죠. 완성도.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오신 저희 자동차 판매하시는 영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화이트 칼라 와이셔츠에다 넥타이 메고 스핀 펌을 갖다 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앞에는 좀 루즈하게 좀 잡기 위해서 약간 좀 더 굵게 뺐습니다. 자, 양쪽 탑머리. 자, 이쪽 머리, 제가 이쪽으로 이전할게요. 잠깐만요. 이쪽? 자, 이쪽 남은 머리는 눈 기준에 맞춰 요 한 단 정도만 들어갈 겁니다. 잠깐만요. 내가 눈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 여기 눈 끝 기준 있죠? 웨이브가 여기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섹션을 갖다 이렇게 타신다 그러면은 요 부분만 웨이브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핀을 다시 매장에서 남성분 스핀 펌이라든가 또는 다운 펌이라든가 매장에서 시술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있으세요? 이거를 갖다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에 왔던 고객님들은요, 스핀인지 남자 펌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해야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오시는 시술된 모든 고객님들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찍어 놓고요. 어느 한 각도 잘 이쁘게 나온 사진을 프린트나 사진으로 인화해 놓고요. 스크랩을 해 놓습니다. 자, 그거 매장에다 비치해 놓으면은요. 제목하고 사진이 있죠. 고객님들이 앉아가지고 뭐 스타일 사진을 찾는 분도 있는데 기다리는 분들 100% 보고 이거 뭐냐고 얼마짜리냐고 물어봐요. 유도하지 않으면은 고객님이 우리 매장에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예로 사진을 비치해 놓는 방법이에요. 근데
도움을 얻어가지고 남이 해놓은 사진을 갖다 해놓으면 참 좋은데 사진을 갖다 그렇게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라도 사진을 꼭 찍어놓는 습관을 들여놓으시고요. 아이롱과 마찬가지로 사진도 이제는 앞으로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될 스킬 중에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시술하고 항상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네, 많이 찍어놔요. 많이 찍어놓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러는 거죠? 예, 블로그도 올려놓고 매장에도 스크랩 해놓고 고객님들도 보여주고 블로그에 합니다. 올리면 직접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이게? 매출로 이어지죠. 우리는 지금 스마트 시대죠. 폰으로도 검색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여러 경로로 올 수 있는데 제가 주택가에서 하면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도 인천, 부천 쪽이 가격대가 참 싸잖아요, 그죠? 그렇죠. 싸기도 한데 비싼 데는 또 비싸요. 전혀 그렇게 완전히 또 싸지는 않습니다. 보실 때 가격이랑 다 같이 올려요. 아, 블로그엔 가격은 안 올라갑니다.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가격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죠. 그럼 전화를 하고 물어봅니다. 자, 탑에 V 라인 쪽만 들어갑니다. 그럼 보통 스피스 펌 얼마? 스피엔펌은 똑같아요. 13만 원이요. 아이롱으로 하는 작업 13만 원이고 스피펌을 알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가격을 모르고 오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스핀펌이 얼마죠? 일반 스핀펌이? 그렇게 알고 있죠. 47,000원 인터넷 검색하면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스핀펌이 왜 비싸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할까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사진 한 장을 보고 오셨지만은 이 작업은 이 시술 스타일의 어떤 작업은 아이롱 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스핀 펌이 하지 못하는 소프트 투블럭의 다운까지 같이 들어가죠. 그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면 그때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곱슬머리 같은 경우는요, 클리닉 포함해가지고 18만 원이에요. 그건 20% 해도 13만 6천 원, 14만 4천 원 정도 나와요. 할인 프로스를 왜 정확하게 소규모 샵인데도 100% 정확하게 지켜내느냐면요. 첫 번째가 고객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14만 4천 원에 애누리 안 해주고 14만 4천까지 받아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쫀쫀하게 4천 원 다 받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한테 바가지는 안 씌우겠구나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가격이 얼마라고 딱 아예 적혀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 저희 그 아이피넷 식구들이 인천 쪽, 경인 쪽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가격을 거의 일부러 똑같이 받는 건 아닌데 가격이 지금 거의 똑같아요. 그 당시에 그 후문으로 들어보니까 스핀 가격을 다운펌보다 더 많이 높여도 괜찮았을 것이었다 하는데. 지금은 고객님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불할 용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이거를 18만 원, 20만 원 불러도 할 분은 한다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생각할 때 비싸서 안 할 것 같다. 어차피 다 못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역 손님들이 오더라도요, 상위 2%는 존재를 해요. 10만 원 이상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존재를 해요. 굳이요 3만 원짜리 파마를 하는 분을 내가 다 유치할 필요가 없겠죠. 할머니 손님 내가 안 받는다고 내가 지옥 갈까요? 아니요. 또 그거 할머니 손님 하는 미용실들이 또 따로 있어요. 내가 욕심내가지고 할머니 손님까지 다 받으면서 하면은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자, 그런 관계를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났습니다. 학식적으로 좀 레벨이 높다든지 경제적으로 높은 사람일수록 검색을 많이 한다. 좋은 얘기죠. 뭐 진짜 뭐 노가다하는 사람이 검색하면서 머리 하나 안 갈 거지, 그죠? 저 정말 검색 많이 해요. 요즘에 또 저기 스마트폰이 생기는 바람에 그 검색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PC보다 스마트폰 검색 쪽이 더 높죠? 와, 높아요. 카페에 들어와서 답
댓글 남기는 분들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댓글 남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쩔 수 없이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흐름은 내가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가죠. 이 시대는 변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는 뭐 내 마음이고. 자, 이쪽까지 하고 바로 이제 3mm 다음 펌을 들어갈게요. 한 방향으로만 빼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제가 한 방향으로 빼고 있습니다. 반대로 했죠. 예, 저도 지금 진화를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해보다 보니까 편리한 쪽, 관계가 없구나 또는 좀 편리한 쪽, 이게 좀 낫겠구나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예전엔 양쪽으로 했어요. 모질마다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이 뭐냐면은 한쪽 방향감이 가장 이쁘게 빠진다라고 최종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틀려질 때도 있는데 뭐 별일 없으면은 한 방향으로 다 갑니다. 근데 제가 항상 봤을 때 예. 가마 주위가 좀 돌기 때문에 음. 양성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돌리는 게 낫다고 좀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그 되게 그 대사를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핀셋 하나만 피스 더 담아주세요. 그럼 맞습니다. 지금 이 고객님은 가마가 지금 안 보여요. 숱이 여기 빡빡해가지고 또 굳이 가마 찾아가지고 일부러 돌릴 필요는 없고요. 가마에 대한 형태는요. 뒤통수에 가마가 크게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마를 영모로 덮는다고 해서 덮여지지 않아요. 가마 방향대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숱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가마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어요. 자, 위에 스핀은 지금 다 돌아갔고요. 밑에 4mm로 모근 다운을 갖다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환희 원장님은 모근 다운을 위서부터 들어갔죠. 자, 저도 위서부터 숨 많은 곱슬이고 잘 뜰 수 있는 모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운이라기보다는 뿌리 모근만 살짝 죽여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샵에서 제가 시술하는 그런 동작은 앉아가지고 하는 편한 시술이에요.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3mm로 이제 뿌리 내려갔는데 우리 고객님이 앞쪽 모발을 얼굴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봤을 때 약간 앞쪽으로 가리는 이런 스타일을 갖다가 원하세요. 제가 이거는 앞쪽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꼭 가로로만 하는 방법 없겠죠. 방향감만 주면 돼요. 역시 우리 원장님도 손님은 남자 비율이 더 많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남자가 많고 처음에는 그 곱슬머리 이런 부분이 좀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오는 손님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술 손님이 와도 고맙고. 자, 앞쪽 모발은 뿌리 모근을 많이 다운은 안 시키고요. 살짝 볼륨감 형태로 살짝 당겨 놓을 거예요. 방향감만 잡는 형태로. 지금 현재 3mm를 보유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3mm 활용도가 어때요? 높아요? 많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3mm? 그러면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원장님은 활용도가 높으신 거예요. 많이 써야만 이런 느낌을 갖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또. 자, 이쪽 사이드 쪽도 뿌리감을 살짝.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은 다 하실 수 있겠죠?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네. 아니 근데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반복의 형태인 것 같아요. 많이 시술을 해보면 해볼수록 쉬워질 수밖에 없고. 정확한 섹션을 음, 뿌리를 꺾는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상 골격에 따라서 지금 제가 수직으로 안 하고 약간 사선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그 모발이 나은 방향이라든가 모발이 가려고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가장 이쁘게 나오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손가락 잠깐만 여기 잡아주세요. 자, 제일 모발 시술하기 힘든 부분이 귀 뒤쪽하고요. 그 다음에 목 뒤 양쪽 사이드일 거예요. 연화도 잘 안 되고요. 약이 닿았다 하더라도 모근의 방향이 앞쪽으로 많이 뒤쪽으로 돌아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머리는 강제적으로 뒤쪽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제자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모발 남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잡아주는 게 가장 이쁜 시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모발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 살아있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자, 반대편. 자, 이번에는 반대편은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반대로. 우리 고객님은 옆머리가 그렇게 뜨거나 심하게 뜨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목은 라인만 방향감만 앞쪽으로 약간 조정을 해드리면서 3mm 뿌리를 갖다 살짝 돌리고 할까 합니다. 원장님 그 워크숍을 한번 했잖아요. 이번 주에. 예, 워크숍을 4시간, 5시간 하는 거 하고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 그 질적인 부분에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가 있죠. 질과 양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근데 뭐 지금 하신 말씀 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것도 많이 나와요. 뭐가 다르냐면은 다른 부분은 워크숍 받아보신 원장님들이 더 확실히 알 거고요. 다른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애프터케어가 있죠. 계속 지속적인 유대 관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바일 정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시술적인 부분 계속 공급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원장님 워크숍은 7월 중에 한 번 더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헤일루그 쪽에서 접수할 때, 모집할 때 그때 하시면 아마 저 박구전 아카데미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많이도 안 하고 딱 10분만 하세요. 10분만. 제가 숫자 좀 명수를 좀 줄여달라고 하니까 줄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사항상 샵에서 볼륨 매직 고객님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다운펌 고객님들이 많으신가요? 볼륨 매직이요? 남성 볼륨 매직 많아요. 굉장히 많고 남성 볼륨 매직은 여성하고 좀 틀리게 주기가 좀 빨리 돌아오죠.
여성분들 파마 한 번 하고 하면은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10개월, 1년까지도 갑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머리 자르셨는데 이제 보니까 머리는 자주 자르죠. 이 머리는 자주 안 자르면은 못 다녀요. 자, 뒷부분은 들어갈게요. 보통 전체 시술하는데 한 시간 어느 정도 걸리세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연하 시간까지 다 해서 네? 연하 시간 예, 다 해서요. 남자분들은 2시간 내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성분들은 샵에 오면은 보통 2~3시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남성분들은 굉장히 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펌을 하고요. 예, 옆에 많이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는 컷하고 나면 여기 떠요. 이 부분만 따로 그것도 있죠. 그렇게 따로 되죠. 예, 커트하고 옆뒤 다운만 현금가로 6만 원인데, 그거는 원래는 지금 그 메뉴가 시술하신 분들 재방문했을 때 그렇게 해드리기도 하는데 가끔 옆 다운만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메뉴를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커트 포함해서 6만 원인데 그냥 현금가 기준. 그냥 그것도 포함 예. 다운 6만 원 그러니까 윗머리 손 안 대고 옆 뒤 뜨는 부분만. 그러면 옆에만 가격이 싸지고 앞머리만 자르는 가격도 또 싸지겠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죠. 예? 앞머리가? 앞머리만 자르러 오신 분은 그냥 뭐 예전 동네 가격대로 봤는데, 뭐 가격이 싸진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유도를 해요. 다른 쪽으로 하실 수 있게. 자, 뒷머리는 백으로 들어가지고 목은 가까이 아이롱이 들어가서 살짝 구부려서 끌어줍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뒤쪽까지는 지금 볼륨 매직기라든가 여타의 다른 아이롱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뿌리 부분을 그렇게 해줍니다. 볼륨 매직 할 때도 그렇게 그걸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원장님 되고요. 워크샵 때 오셔야 되겠어요. 원장님 어디세요? 지역이? 저는 강동구요. 강동구 쪽이세요? 자, 이제 볼륨 매직으로 마무리를 들어갈게요. 네. 자, 여기 온도는 160도로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 살짝만 내릴게요. 한 150도 정도, 140도 정도. 이 모발이, 고객님 모발이 곱슬이죠. 곱슬이기 때문에 아이롱으로 섣불리 됐다가는 오히려 볼륨감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볼륨 매직기로 택했습니다. 볼륨 매직기 시술은 잡아서 거의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도는 역시 앞방향으로 잠깐만 내가 지금 끌고 내려가죠. 프리발라를 발랐을 때는 예. 아이롱 자국이나 볼륨 매직 자국을 해도 계속 젖어 있는 것 같으니까 예. 계속 더 할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도 안 발라 이래 갖고 그죠? 마를 때까지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마를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정도 내려가서 감에 의해서 이 열 작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프레스를 대주시지 않으셔야 돼요. 대신에 수정이라든가 반복은 가능합니다. 모발이 100% 건조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작업을 했을 때 변형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고 항상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 문의 전화인가요? 해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들다.
말릴 때까지 네, 해서. 손님도 힘드시고 다 힘듭니다. 말릴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말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리발라 안에 내용 성분 안에 있는 그 성분이 모발 수분을 갖다가 건조시켜주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건조가 늦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사이드 쪽도 근데 가격이 원장님 뭐 음. 할인해서 뭐딱 짜서 10만 원, 뭐 11만 원, 뭐 10 몇만 몇천 원 이렇게 하세요. 가격대가.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고객님하고의 어떤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 신뢰감 때문에 몇천 원까지 일부러 붙인 건가요? 그렇죠. 일부러 붙였다. 예,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애누리 문화 있잖아요. 네, 몇천 원이라 뒷자리 같은 거는 끊거나 반올림, 반내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몇백 원, 몇천 원 단위까지 끊어주는 그 방법이 대형 샵에서 많이 해요. 할인을 정확히 해줬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쓰레기통 붙여. 좀 저가 샵이, 개인 샵이라든가 규모가 좀 작은 샵일수록 가격에 대한 유동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 고객님은 와가지고 깎자는 소리 안 합니다. 특히 지역 동네 손님들도 가끔 와가지고 가격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격 얘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격 깎아달라는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가지고 동네에서도 가격 깎아달라는 소리 잘 안 해요. 아는 분들은. 아니, 안 띄워줍니다. 차라리 내가 뭐 악스니 뭐니 선물 하나 드리지 그 금액은 FM대로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뭐 옆에서 찾아요. 이게 뭐 10몇만 원 주고 몇천 원짜리 딱 단위가 있으면 그거 어디 있는데 뭐 내가 됐어요 이렇게 보낼 줄 알고 근데 끝까지 찾을 때까지 놔둬요. 맞아요. 음. 비싼 거 네. 10만 원짜리야 그러면 그냥 받으세요.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10만 4천 원인데 4천 원 안 자르고 다 받았어요. 받고 내가 왁스 하나 선물해 드렸어요. 어떤 게 기분이 좋을까요? 왁스가 더 받죠. 만약에 4천 원짜리 우리 액면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박수가 비싼데. 그 비싼 왁스겠죠. 그 가격 대비 잘 계산해 가지고 줘야죠. 제가 왁스 선물 드리는 거는 판매가가 그거보다 못한 경우. 손님은 모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에센스를 하나 선물해 줬어요. 파마를 갖다 30만 원짜리 한 손님한테 에센스 선물해 줬는데 에센스 입고가가 미용실 하는 입고가가 5천 원이었다. 몇천 원 깎아주는 것보다 뭘 받아가지고 가는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들은 이 원장님은 그냥 FM이구나 깎자는 소리 잘 안 해요. 대신에 뭔가를 하나 줄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는 편이죠. 사은품으로 뭘 많이 준비하시나요? 고객님들한테? 사은품 안 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주년이니 제가 볼 때는 현금 DC 가장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뭐 하나 얻어가는 기쁨이 더 큽니다. 깎아주는 기쁨보다. 그 돈 계산 흐린 거 가장 싫어하고. 모바일 클리닉 그거 음.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그냥 그거 200ml 하나씩 그냥 줘요. 어떤 거 주세요? 마스크. 아, 여기서 나오는 거 모바일 클리닉 네. 판매하면 항상 그거 드려요. 얼마짜리 시술할 때 하나 주세요? 그거가 현금가로 17만 1,000원이잖아요. 3에 네. 30% 할인해가지고 현금하면 그죠? 뭐 4,500원이죠. 거 봐요. 원장님 계산하시죠? 주는 걸 때. 사은품 줄 때 17만 1,000원인데 1,000원 빼주고 그거 주는데 우리가 미용 시술은 정확하게 재료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몇천 원 빼주는 걸 갖다가 별로 이렇게 우습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원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그 출혈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클리닉을 원장님 머리에다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저요? 네. 그거 제 머리를 안 해고 손님은 계속 해줘요. 클리닉은
우리는 내 머리를 해봐야 이게 진짜 괜찮다 안 괜찮더라 알 수 있는 거예요. 손님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손님 결과만 보고 계속 팀들한테 보내서. 아, 참 그때 클리닝 하러 오셨죠? 네. 이쪽 분이 그때 그 뭐저 하원이고 반 해외고 반 했던 분이 저분이었어요. 직접 사무신 어디서 포토시스에 나오죠. 하원이고 반, 해외고 반. 아, 그래서 원장님 네, 얼굴이 많이 어떤 게 낯익은 좋은가. 느낌이 있었구나. 아니 저도 손님을 하니까요. 좋아서 계속 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죠. 예. 지금 그거 예약이 많이 돼요. 그 어떤 분은 그 클리닉 때문에 굉장히 손님이 많이 그것 늘었다고 때문에 했어요. 예. 매직도 하고 예. 통화도 하고. 신뢰를 쌓으니까 네. 그래갖고 그 지금 클리닉은 2+1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 저도 또 샀어야겠군요. 또. 네. 근데 긴 머리는요. 심하고 긴 머리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그래도 25mm 이상은 안 들어갈 걸요. 25mm까지 들어가요. 예, 25mm 이만큼 25mm 근데 돼 진짜 있어요. 어제는 한 30mm 들어간 거 같아요. 너무 항상 심해요. 정말 심해요. 제가 10,000원 추가라고 그랬죠. 예, 잘하셨어요. 예, 그래도 뭐 그랬는데 그거 깎아준다. 무심 썼죠. 500mm니까 25mm도 약 20명을 할 수 있는 분량이고 그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손상되니까 바로 약이. 그게 그 말이 해외 119 쇼핑몰이지 그거 다 일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요. 예. 손상은. 자, 이제 뒤쪽 마무리 작업을 할게요. 요즘은 클리닉 라인은 안 하시죠? 클리닝 라인이 사실 있긴 한데 있습니다. 유튜브하는 분들은 또 잘 안 하시더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도 있고 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동안 곱슬머리, 남자분 머리 많이 있었고 환희 원장님이나 진영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머리나 남성분들 머리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는 위주로 고객님들이 많이 몰려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그 라인이 좀 틀릴 수도 있긴 한데 뭐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다 같이 합니다. 무코타나 하원이코 이런 거는 이게 만약에 무코타 7년 전에 만들었으면은 지금 나오는 것도 7년 전에 원료를 만들어요. 절대 중간에 원료를 바꾸지 못하게 제조해서. 근데 해외 제품들은 작년에 클리닉이 만들어지고 올해 만들어지면 이 원료는 올해 원료. 클리닉의 원료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새로운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막 바꿀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무코타나 하원이코 같은 경우는 바꾸지 못해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매장에서 보시는 남자분들 중에 다운펌을 하시는 분들 있죠? 4mm 하시는 4mm 사용법만 거의 조금 한 8, 90% 정도 익히면은 남성 다운펌은 100% 할 수 있어요. 4mm하고 볼륨 매직기 두 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론 큰 미리수 사용하지 않아도. 그래서 시술에 대한 어떤 편이라든가 어떤 좀 손에 익혀지면은 감각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구 중에 하나가 볼륨 매직기 소자하고 그 다음에 4mm 아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시술 과정은 지금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중화 과정만 좀 남았어요. 잠깐만. 중화 과정만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아이론 펌은 수분이 젖어 있을 때 느낌보다 말랐을 때 느낌이 볼륨감이 더 커요. 지금 마르기 전에 한번 살짝 돌려볼까요? 예, 지금 말리기 전에 컬감을 한번 살짝 볼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예전에 아이론 펌을 갖다 처음 하시는 그때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컬이 나오는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스타일이고 뭐고 웨이브만 나와라. 이런 마음으로 펌을 갖다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연화가 좀 덜 걸렸었는데도 컬이 잘 나왔습니다. 손질 방법은 빠른 속도로 건조를 한 후에 마무리는 왁스감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돼요.
모발의 컬러감은 모발의 컬 느낌을 갖다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보이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펌을 하러 오실 때 컬러를 갖다 꼭 권해주시길 바라요. 컬러가 펌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금도 또 더 받을 수가 있겠죠? 모량이 상당히 많고 숱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남성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숱감을 많이 치는 것보다 길이감을 많이 자르는 것보다 숱감 정리를 길게 해놓고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스타일 내기는 더 좋아요. 그렇죠. 숱감을 정리한 후에 들어가죠. 블론트로 머리를 직선으로 자른 느낌하고 그 다음에 쉐깃 같은 느낌으로 숱감을 질감 정리한 느낌하고 특히 볼륨 매직을 했거나 열펌 같은 거 볼륨 매직을 하잖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질감 처리를 많이 한 다음에 볼륨 매직을 잘 잡으면 굉장히 소프트하게 빠지는데 그냥 일자 직선의 브론트 커트를 하게 되면은 가위밥 느낌이 그대로 그 연화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트 시술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펌을 해놓으면 모양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왁스 작업을 하기 전에 밑에 미스트, 일반적으로 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프레이를 갖다가 베이스로 저는 많이 좀 뿌려드리는 편이에요. 베이스는 왁스를 소량만 발라도 세팅력을 갖다 강하게 응집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프레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집에서 남성분들이 혼자 왁스 작업을 할 때 베이스 작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스, 왁스 작업, 마무리로 한 번 더. 자, 탑을 바르기 전에 왁스는 밑에 라인을 갖다 먼저 손을 갖다 대드릴게요. 자, 왁스는 손으로 완전히 문질러 가지고 입자가 완전히 흩어질 정도로, 가끔 입자가 크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하게 문지르지 않으면 입자가 남습니다. 그리고 입자를 갖다 없애는 방법은 물 스프레이하고 혼합을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믹스가 더 자연스럽게 돼요. 완전히 손에서 녹아가지고 옛날에 껌왁스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녹여가지고 입자를 갖다 다 녹여줍니다. 녹여주고 밑에 다운된 부분을 갖다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 윗부분의 스타일로 넘어갑니다. 실크 에센스와 한 방울 믹스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머리 손질이 좋으니까. 자, 끝머리는 열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뻗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죠. 왁스가 최종적으로 머무는 곳은 끝모발이에요. 손으로 쭉쭉 잡아 빼주듯이 해주시면 돼요. 파마가 다소 어설프게 나와도요, 마무리 역할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 훨씬 더 표현력이 좀 더 강해지니까 왁스 바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왁스가 들어가고 마무리의 끝모발에 왁스기가 저는 안 묻게 되면은요, 이 끝 부분은 건조하면서 푸석푸석해 보여요. 그래서 왁스의 끝모발, 이거는 모이칸이라든가 세미 투블럭이라든가 왁스를 바르는 모든 분들이 혼자 손질하실 때 마지막으로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왁스는 표면보다 끝 쪽에 발리지 않으면은 마무리가 다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요? 첫 번째로는 머리 감고 수분을 다 말려준 상태에서 저녁에 감는 것보다 손질하기 직전에 감는 게 가장 좋고요. 저녁에 감는 걸 말리는 거는 저녁에 감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왁스 정리를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샴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일링 내기 이전에는 샴푸 직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집에서 샴푸할 때 100% 다 말려주신 다음에 모발에 스핀스와르 펌 같은 경우는 거칠어요. 일반 펌으로 했을 때. 아이롱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 뒤에 꼭 컨디셔너, 단백질, 유분,
꼭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에센스 같은 거 발라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왁스 바르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일의 완성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본인이 바르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완성시키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근데 제가 원장님 어떤 스타일 보니까 꼭 호일 파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해서. 그거는 저 스핀 스왈로폼이 최초에 탄생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 예, 사장님 얘기했듯이 처음에 탄생되는 스핀 스왈로폼은 지금도 블로그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아주 손상된 것처럼 지그재그 이렇게 나오는 몰이 있어요. 이거 파마인 거냐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처음에 스핀 스왈로폼은 그 모습으로 나왔어요. 강남에서 시작이 됐고 30만 원, 40만 원 이상의 요금을 받았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친 느낌의 스핀 스왈로폼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고요. 저가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아이롱으로 만들어진 이 스핀 스왈로폼의 퀄리티가 높은 이유가 첫 번째 손상도. 지금 열펌은요. 건식에서 습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습식은 뭐냐? 손상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건식 아이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끝나고 난 느낌 분명히 틀립니다. 자, 마무리로 미스트 한번 뿌려주고